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힘당도 해체돼야 되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체돼야 된다는 의미는 해체 수준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힘당에 대해서 갖는 생각들을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힘당은 이념정당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은 구한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소련의 꼭두각시인 김일성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 아주 여러 분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제관계와 외교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가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흘리려는 책략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그 중국 공산당의 침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념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힘당의 그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백화점식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충원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결과 같습니다. 특히 YS 그 합당 이후로부터는 모든 부분들이 엉켜서 기회주의 세력, 지방 토착 세력, 그리고 우파 세력, 또 그리고 좌파 세력, 이러한 것이 전부 이렇게 합쳐지고 결과적으로는 기득권 정당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역사 인식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갖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고요. 그냥 스스로 살아남는 생존, 저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가장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나라와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 특히 국힘당의 지도자를 만나보면은 이념이 없습니다. 이념이 없다는 뜻은 여러분 결국 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용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념이 어디냐? 여러분,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이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정책적인 방법을 실용을 택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뭐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김일성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좋다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요.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것을 부인하는 세력한테 가서도 고개를 조아리고 거기 가서 타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제3의 길이고 실용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 역사 인식이나 국제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 그러한 사람들을 공초를 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당을 구성하다 보니까 위급할 때 이제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패턴을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선거 때 스타가 이렇게 지금 뭐 한동훈 전 장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전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는 이회창 총재, 이런 사람들 외부에서나 또 내부에서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를 해서 그때 그냥 땜질 형식으로 떼어나갑니다. 막 인기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선거 유세 기간에 이제 와달라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배경으로 지역구에서 그 연명을 해 나갑니다. 그 국회의원 자리를. 그러고 나서 조금만 위급하면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와서 막 총을 쏘고 그럽니다. 뒤에서 총을 쏘죠. 정상적인 이렇게 정당이라고 하면은요, 그 이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맞춰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가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도 이제 단합을 해서 그 정당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밀어주고 힘을 합쳐서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념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 이렇게 그 좌판을 차려놓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용하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결국 이제 국힘당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념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석방하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건 오래된 역사였습니다. 안미 경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 국힘당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 그런데 요즘 국제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국제관계에 대한 전략이나 그런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국정 철학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큰 흐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가나 그런 정당인가? 그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은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수합니다. 고시를 패스했고요. 사회적으로 저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냥 말 잘 듣거나 자기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은 국힘당 사람들로 보이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 바치겠다는 그런 일념. 그리고 집권 기간 동안에 노략질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를 축적하겠다는 그런 일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결력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싸움이나 운동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단결력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국힘당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우수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공자학원 추방 하나도 못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국힘당은 대비책을 세우거나 실제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알게 되면은 자신의 희생이라든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웰빙이고 무사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국힘당은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할 자세가 돼 있지 못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려면은 국가관이 있어야 되고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이념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뇌가 없는 상태가 바로 국힘당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무사안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힘당은 그 영남에 많은 그 의석수를 잇다 보니까 그 전체 이제 300명 중에서 그 많은 의석수가 경북, 대구, 부울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석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사안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기득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영남 의석이 적으면은 수도권에서 국힘당 의원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생존이 달렸으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을 영남석에서 확보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이야기도 남의 일이고, 중국 공산당의 침투도 남의 일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역사를 바꿔도 그것도 남의 일이고, 왜냐하면 다음번에 나는 국회의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뭐가 아쉬워? 그렇습니까? 그냥 겉으로 허허허허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위험하군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나는 상관없지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이런 겁니다. 오히려 영남의 의석이 훨씬 적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수도권에서 승부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세 면에 있어서는 훨씬 그러한 점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구려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던 사람들과 부여의 그 평야지대에서 그 곡식이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신무장이 확실히 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런 고구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영남 중심으로 그냥 웰빙이죠. 그냥 배가 부르고 다음에 국회의원도 계속 할 수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을 의지해서 대한민국의 적화, 대한민국의 이 좌경화를 막아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국힘당을 만나면은 그냥 헛웃음이 납니다. 저 사람들 정말.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전투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돼지는 전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부른 돼지는 결국 도살당하거든요. 소세지가 되죠. 그런데 그냥 배를 두드리면서 허허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 지역구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수처를 만들 때도 그렇고 각종 악법이 통과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애들이 통과시키네? 그럼 우리 제일 큰 항의로 우리 그냥 퇴장하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허허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게 왜 악법이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왜 망하는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좌파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좌파가 조금만 공격하면 그쪽에 결제를 받는 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기회주의 세력만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서 권력 다툼, 이권 다툼, 자리 다툼, 이런 것에 세월을 보냅니다. 저는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데 유승민계라든지 이준석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외부하고 싸우기보다는 오직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나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냐, 좀 그렇게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타락이 됐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암덩어리입니다. 아주 말기암 덩어리죠.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말기암, 암덩어리지. 암과 같은 존재라면은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좀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성가신 거거든요. 아주 귀찮게 하고 아주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아주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제 무좀에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주변에 무좀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들은 얘기인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 아주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보면 무좀과 같은 존재죠.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미래를 준비를 하는 건지 대안도 없고 오직 이해관계, 이권, 말장난. 이게 정당이 아닙니다.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국제대안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러한 신념과 지식, 이러한 사람들로 재구성돼야 됩니다. 이게 정당은 이념 결사체이거든요. 그리고 실행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전문가들이 전투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전투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석이 적어서가 아니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국제관계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전문 능력, 이런 사람들, 특히 전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재구성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좌파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을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고 좀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역사는 위정자들이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